오늘 수업은 교재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이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했어요. 애니메이션은 뭐라 그랬죠?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배경 그림 또는 글자, 이런 요소들이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이고, 전환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슬라이드 자체가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 내에 있는 개체들, 글상자, 도형, 그림,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이고, 화면 전환은 슬라이드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 밝기 변화라든지 뭐 밀어내기라든지 닦아내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넘기기라든지, 그렇죠? 빗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슬라이드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또는 뭐 10개가 있고 20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전체를 선택해서 슬라이드 자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편집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전체를 선택해서 같은 기능에 있는 전환 효과를 넣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넘기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 넘기기, 두 번째 슬라이드 넘기기, 다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넘기기라는 거를 누르면 모든 슬라이드가 동시에 다 넘기기예요. 첫 번째는 효과 옵션에 가서 오른쪽에 넘기기 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똑같이 오른쪽에 넘기지 말고 왼쪽으로 넘기기. 세 번째는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넘겼죠? 네 번째는 반대로 왼쪽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5번 키를 누를 거거든요. 또는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슬라이드를 실행해라 라고 누르면 슬라이드가 나와요. 그렇죠?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그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반대로 다음 슬라이드는 거꾸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또 반대로 지그재그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편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여러 슬라이드를 가지고 전환 효과를 줄 때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전환 효과를 주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기에 가서 기본 보기 또는 이 슬라이드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기본 보기 형태로 되는데, 오른쪽에는 편집창이고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이 자체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니까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화면 하단에도 있어요. 화면 하단에도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슬라이드 전체를 이렇게 올가미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컨트롤 A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하고 다시 볼게요. 슬라이드를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돌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세 번째 거를 클릭하죠. 그러면 1번과 3번이 선택이 되죠. 이때 당기기. 근데 효과를 보면 오른쪽에서 당기기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컨트롤 키 눌러서 네 번째, 얘는 당기기인데 똑같은 방향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아니라 왼쪽에서 당기기.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 또는 F5번 키 눌렀을 때 지그재그 움직이죠, 그렇죠? 지그재그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슬라이드의 화면 전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를 들어서 얘는 밀어내기, 얘는 닦아내기, 세 번째는 나누기, 네 번째는 나타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모든 슬라이드를 당기기로 갔으면 첫 번째는 오른쪽에서 당기기, 두 번째는 왼쪽에서 당기기, 세 번째는 위에서 당기기, 네 번째는 아래에서 당기기. 그러면 슬라이드 쇼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으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서로 동서남북으로 돌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전환을 효과하는데 방향만 좀 바꿔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 자체를 선택할 때 전체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오래 줄임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비연속 선택할 때는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세 번째 거 클릭했죠. 연속 선택은 뭐냐면 두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되죠. 첫 번째 거를 제외했어요. 물론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첫 번째 거를 누르면 첫 번째는 다시 선택해서 빠져요. 예. 선택한 슬라이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해제하고 싶은 슬라이드를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그 슬라이드만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연속 슬라이드 중에 1번 클릭하고 3번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아차 3번을 다시 빼고 싶어.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클릭하면 걔는 선택해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를 보면은 그 80페이지의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뭐 금전 등록기라는 소리를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가시면 오른쪽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소리 없음. 이 부분을 선택해서 동전 소리.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다시 동전이 또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레이저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슝 해가지고 스피커에서 레이저 파장 소리가 들렸어요. 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예를 들어서 박수 소리. 네 번째 슬라이드는 북소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동전 소리, 레이저 소리, 박수 치는 소리, 북소리 매번 이렇게 놓으면 슬라이드 쇼 발표장에 오신 분들이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언제 슬라이드에 이런 효과음들을 넣어주는 게 좋으냐? 보편적으로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는 사람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때가 언제인가를 봤더니 한 15분 정도가 되더라 이거죠. 시작하고 나서 15분 정도 지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기들은 매 시간마다 정신사납잖아요. 우리 어른들 말로 표현하면 집중이 안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집중도가 좀 늘어나는데 그나마 성인이니까 15분 정도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중이 떨어질 때 맞춰서 박수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슬라이드가 5분 만에 끝난다. 4개 슬라이드가. 그러면 뭐 박수 소리 같은 거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슬라이드를 한 100개를 가지고 막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분쯤 되는 시점이 어디냐를 강의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면 요쯤에 가서
이게 15분쯤 될 상태 슬라이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런 효과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막 강연하다가 슬라이드가 바뀌면서 소리가 짜르륵 나니까 사람들이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집중하게 되는,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우리가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소리는 다 뺄게요. 소리는 다 빼버리고, 예. 이 슬라이드를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예,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띄우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가입 대상, 사업장, 그 다음에는 또 근로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슬라이드를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시간을 대략 한 5초 후에는 일로 넘어가겠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한 3분 후면 넘어가겠다.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개별 편집 모드에 가서도 오른쪽에 있지만 여기도 있죠. 그렇죠? 여기도 있어요. 또 아까 여러 슬라이드 목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어차피 전환이라는 효과에 가보면 오른쪽에 다 시간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체 선택해서 마우스를 클릭하기를 해제하면 슬라이드 쇼에 들어갔을 때 마우스를 아무리 여기다 클릭해도 화면이 안 넘어가죠. 그때는 이제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죠. 혹시나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흉할 때는 슬라이드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화면 전환을 해제하는 게 좋아요. 실수할까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5초. 제가 시간을 5초로 넣었어요. 네, 5초. 5초 후에는 이 슬라이드가 다음 슬라이드로 전환이 되게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아무개입니다 하고 시간이 5초가 지나면 알아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선택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슬라이드 안에 시나리오, 멘트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은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81쪽을 보시면은 전환 탭에 가서 뭐 1초 후에는 다음 화면으로 슬라이드로 넘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그림 보면 두 번째를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네 번째를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 상태에서 하셔도 좋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쉬프트 네 번째니까 두 번째에서도 네 번째. 연속 선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목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8초 후에는 또는 5초 후에는 3초 후에는 자동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라. 그러면 얘는 1초, 3초 뭐 10초면 끝나겠네. 발표하는데 10초면 끝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얘만 설명할래도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뭐 3초로 세팅하고 1초로 세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셀프 테스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채용 추이라든지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면 실업 대책 얘를 열어서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제목이고 두 번째서부터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반짝이기라는 전환을 효과를 주래요.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반짝이기 효과 옵션이 어딨나 볼까요? 여기 가면 닦아내기, 밀어내기, 깜빡이기 있고 반짝이기라고 있네요. 그렇죠? 네, 반짝이기. 여기 소리가 들어갔어요. 차임벨 소리가 들어갔대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나누기래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네 번째 거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나누기. 그런데 나누기를 하는데 효과 옵션에 가시면 얘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지 바깥쪽으로 가는 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되시는 선생님께서 미리 효과음은 넣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1분 30초 후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1분 30초 후에, 여기 1분 30초라고 써있네. 그렇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마우스를 클릭할 때도 전환이 됐으니까 한참 설명하다가 모르고 마우스를 클릭해버리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클릭할 때를 해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뭐를 움직이다가 클릭을 해도 안 넘어가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할 때를 해제하고, 그렇죠? 예, 해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터나 스페이스바라든지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실업의 증가의 원인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인력이 증가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다가 1분 30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1분 30초 갖고는 이 설명드리기에는 짧아요. 연습삼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3번 슬라이드를 얘만 닦아내기라는 걸 하래요. 닦아내기. 근데 효과 옵션에 가보면 오른쪽에선지 왼쪽에선지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전 소리로 바꾸래요. 동전 소리. 그러면 동전 딸그닥 하는 소리로 바뀐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닦아내기인데 효과 옵션은 오른쪽에서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리는 차임벨 소리가 아니라 동전 소리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4개 모든 슬라이드가 1분 30초가 아니라 3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고 30이라고 쓰면 30초입니다. 예. 여기다가 30이라고 쓸 거예요. 전체 선택하고 나서 30이라고. 여기 30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30이라고 쓰면 30초입니다. 만약 1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1:1 20초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1분 20초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있는 .00은 1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0.5초 이런 거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로 내려가고 올라가면 초단에다 놓고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파워포인트를 하는 이유가 뭐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표현합니까? 기업에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 기업에서 새로 만든 제품이나
기업의 정신이나 아니면 개인의 의사나 이러한 내용들을 뭐 그룹이나 조별 어떤 내용들을 초등학교에서 조별 숙제를 내준 거를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형도 스마트 아트도 차트도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종류별로 알아볼 수 있게끔 내 생각을 다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회사 소개라고 하는 16장 파일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16차시에 있는 회사 소개. 예, 링크 해운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6개 슬라이드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메뉴에 오시면 처음부터 할 거냐 아니면 현재부터 할 거냐. 1번이 현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제가 3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놓고 나서 현재부터 하면 3번이 나오는 거고 처음부터 하면 슬라이드 순서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검은 걸 봐서는 이 슬라이드가 옛날 버전으로 만드는 건지 그렇죠? 왜냐면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와이드로 만들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넓어지잖아. 이렇게 되면 꽉 찬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YD가 기본이 아니라 3대4가 기본이었었어요.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그러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란 기계도 그 브라운관 모니터에 최적화돼서 3대4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2007 버전서부터 이제 와이드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가정에 와이드 모니터가 많이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빔 프로젝트가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로 만들지 마시고 3대4 기존으로 하셔야 되고 그 기관에 빔 프로젝트가 와이드 스크린을 지원하면 와이드로 세팅하시면 좋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처음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링크 해운에 근무하는 암흑의 직원인데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제가 불이 나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100명을 초대했는데 한 20분 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서 제가 발표할 내용을 컴퓨터에서 불러놔야죠. 파워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빔 프로젝트를 켜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쇼 명령을 먼저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빔 프로젝트를 켜놓으면 현재 이 화면이 다 보이죠? 오신 분들 화면에 중앙 화면에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띄워놓고 나서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보기 싫어요.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고 손님을 모셔놨는데 손님들 오셨는데 거기다 막 이것도 딸그락 저것도 딸그락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집들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손님들이 딱 등장을 해야 괜찮은데 손님들 다 오셨는데 그때 가서 음식 만든다 뭐 그릇 꺼낸다 딸그닥 보기 싫은 거예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보통 안 놓고요. 실무에서는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요. 뭐 요걸 제목 슬라이드를 넣든지 뭔지를 넣어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올려요. 여기다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슬라이드쇼 명령을 걸어 놓고 이 상태에서 빔 프로젝터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열렸는데 오신 분들이 보는 화면은 이 화면이죠. 그렇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할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요령이에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실무적으로 했을 때 느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쇼를 다 하고 나면 슬라이드쇼가 끝났습니다 하고 돼 있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보이잖아요. 이 상태로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고 빔을 끄든지 빔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오신 분들은 화면에 이 상태로만 끝나 있는 거죠. 그럴 때 빨리 얘를 마무리 져서 깔끔한 상태로 정리를 해야죠. 손님들이 이제 오늘 집들이 다 마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라고 해놓고 그분들이 다 들어가시고 나면 그때 설거지를 하든지 상을 치우는 거죠. 사람은 가지도 않았는데 막 음식 먹은 접시 같은 거 치우고 설거지하고 딸그닥 거리면 오신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분위기를 환기시켜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쇼가 끝났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끝내주면 안 돼요. 예, 끝내주면 안 돼요. 이건 요령이에요. 뭐 파워포인트 나라의 법은 아닌데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글자가 작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 하단에 쭉 가보면 잘은 안 보여도 요런 게 보여요. 요런 거 2013 버전에는 없더라고요. 2016 버전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2019 버전인데요. 똑같이 이런 거 있네요. 돋보기 그림.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밝게 보이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크게 나와요. 이 상태 움직여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을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하다 보면 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차트를 보여드리거나 할 때 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돋보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확대시킬 수도 있어요. 돋보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예, 차트의 어떤 요소들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때 뭐 발표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면 예, 원래 화면이 이만한 거니까 그냥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확대를 시켜드려야지. 그것이 아래에 보면 도구들 중에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대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2013까지는 이 기능이 없어요. 2016부터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85쪽에 보시면은 확대하는 기능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확대하고 나서 빠져나올 때 제가 ESC 키를 눌렀단 말이에요. 키보드에서 우리 85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자, ESC라고 하는 건 Escape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탈출입니다. 탈출. 우리들이 많이 하는 탈출이에요. 엑시트도 탈출이죠? 우리 비상구 가는 게 탈출 아닙니까? 엑시트. 근데 엑시트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케이프는 어떤 상황이든지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파일에 가서 인쇄를 걸었는데 인쇄 명령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거를 하다가 에이 안 할래? 그럼 ESC 누르면 돼요. 물론 취소 눌러도 되죠. 여기 취소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취소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아래에 취소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 취소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른 거는 키보드로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ESC 키를 눌러주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시호를 하다가 발표를 하다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같으면 이걸 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연필도 있어요. 연필도 있어요. 연필도 있어요. 형광펜도 있고요. 자, 해상 FCL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형광펜이 나타나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빨간색 또는 펜으로 바꿀 수도 있죠. 펜색이 빨간색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펜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CSI 뭐 클로징 타임 연장 가능, 그 다음에 LCL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체 AMS 신고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체크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된 다음에 이제 화면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때 ES 키를 누르면 연필이 해제가 돼요. 그럼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넘어가는데 이때는 다시 또 다음 화면에 가서 연필 누르려면 귀찮으니까 자, 요렇게 하다가 마우스 휠을 굴리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죠. 그러면 연필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벌크 화물 수입, 뭐 컨테이너 화물 수입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우스 휠을 굴리거나 이렇게 되면 또 화면이 넘어가니까 여기서 스케줄 안내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여기다가 밑줄 쫙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서한샘 선생님, 국어 선생님 유명하셨던 유행어 밑줄 쫙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요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럼 이해하세요.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를 해제하는 거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로 저장해서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대학 같은 데서는 이거를 학과의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자료실에 올려놓으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중에 얘가 시험 범위로서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게끔. 그리고 미리 교수님들이 미리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밑줄 쫙 거기다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학과물을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은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아 얘가 중요한 거구나 하고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네. 자, 요거를 굳이 지우지 않아도 이렇게 지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업 소개를 하는데 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인쇄해서 배포하면 안 되죠. 지저분하잖아요. 그때는 깔끔한 상태로 인쇄해서 드리는 거고 학생들한테 이제 하나의 정보로서 표시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마킹한 거 그대로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교재 보면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는 거라든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잉크 주석을 유지할 거냐 할 때 그러면 유지하시면 돼요. 없애는 건 쉽습니다. 클릭하고 그냥 딜리트 누르면 한꺼번에 다 사라져요. 한꺼번에 다 사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엑시트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엑시트를 안 써요. 길이 정해져 있는 대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케이프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그 셀프 테스트라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남의 거죠.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내 데이터를 생성해야 돼요. 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 자서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자서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그 다음에 이제 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장년기 이렇게 가는데, 뭐 결혼하신 분 같으면 이제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파워포인트에는 내 사진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것저것 배웠단 말이에요. 슬라이드 전환 효과를 배웠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마다 오늘 배운 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유아기 때 유치원 다녔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고 사진이 전환되는 거, 사진이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 슬라이드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하는 효과기, 장면 전환 효과 같은 거를 이용하면 내 거니까 재밌죠.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게 남의 거 보는 거예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있어요. 내 게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샘플들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회사에서 회사 업무를 내가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퇴근 못하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굳이 만들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업무가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이런 홍보 담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계속 만들어 봐야죠.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땐 그게 내 데이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갖고는 내 데이터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파워포인트 처음 배울 때는 자서전을 했었어요. 5살 때, 6살 때, 7살 때, 유치원 다녔을 때 어떻고,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느 초등학교를 입학했는지, 그때 1학년 몇 반이었는지, 2학년 몇 반이었는지, 그때 친구들 이름을 기억해내보고, 그때 어릴 적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쭉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저도 파워포인트를, 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만들어 보셔야만이 더 재미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하이퍼링크와 실행 단추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면 전환하는 걸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기본 모니터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모니터. 저는 모니터가 3개예요. 현재 보시는 모니터가 중앙에 있는 모니터고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모니터로 하는데 발표자 보기 사용을 할 거예요. 발표자 보기 사용을. 발표자 보기는 뭐냐면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여러분 보시던 화면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던 화면은 뭐였냐면 이 화면이에요. 잠깐만요. 이 화면이었단 말이야. 아까 발표할 때. 그럼 이 다음 슬라이드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럴 때 발표자 보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왼쪽에는 이 화면이 뭐냐면 지금 발표하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화면은 뭐냐면 다음 화면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게 이제 현재 시청자들한테 보이는 화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링크 해운에서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이야기 화면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비전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전 얘기하다 보면 다음 화면이 뭔지가 오른쪽에 뜨죠.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화면이 뭔지 다 외워야 되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시려면 모니터가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모니터가 2개 이상이 돼야만이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예. 그래서 발표자 보기 사용을 안 하면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시더라도 그냥 외부 사람이 보시는 화면하고 발표자가 보는 화면하고 동일한 겁니다. 근데 발표자 보기를 사용하기를 누를 수가 있다. 이게. 자, 요거 체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니터가 2개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 또는 직장에서 강의실에서 발표자 보기 사용이 없으면 이 컴퓨터에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모니터가 2개 이상이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예. 그때 이제 모니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모니터가 3개니까 기본 모니터, 왼쪽, 오른쪽 모니터 3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요 슬라이드 시오 녹화는 우리가 현재 안 했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퍼링크와 실행단추 삽입하는 거 회사 소개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네. 17장에 있는 거 16장에 있는 회사 소개 말고 17장의 회사 소개.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서부터 해서 해상 수입 절차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했더니 김 부장,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해상 수입 절차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저 끝에 거를 보시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해상 수입 절차 마지막 장면을 보여달라는 거죠. 얘가 몇 번째 슬라이드입니까?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 전에 가서 이게 7번 슬라이드란 말이야. 7번. 얘는 6번이고 이 슬라이드를 우리가 다 외우면 편해요. 그래서 김 부장 그 해상 수입 절차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고 이게 7번 슬라이드니까 키보드에 있는 숫자 7번 누르고 엔터 치면 그 슬라이드로 가는 거예요. 예, 해상 수입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다시 목차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몇 번째 슬라이드였죠? 2번째 슬라이드였죠? 그래서 2번 눌렀다 띄고 엔터. 그 목차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슬라이드를 다 우리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요 사업 분야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쪽을 누르면 이 슬라이드로 가고 링크의 서비스를 누르면 그 슬라이드로 가고 하면 편할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퍼링크. 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로 향하는 것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게 되면 인터넷 많잖아요. 그렇죠? 보여드리면 인터넷에 가서 얘를 클릭하면 요 목적지로 가는 거고 얘를 누르면 제 페이스북 목적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다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출발지가 있어야 되고 출발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목적지를 갖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 글자가 있는 도형 있죠? 비전이란 요 숫자 말고 1번 숫자 말고
비전에는 글자가 있는 도형 얘를 선택하고 삽입이란 메뉴 가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하이퍼링크 어디 갔냐? 하이퍼링크 링크라고 있죠. 그렇죠? 링크. 물론 오른쪽 버튼 눌러도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비전이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출발점이니까 그게 현재 문서상에 있는 비전이라는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분야 해상 수출이라는 이 도형을 클릭하면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사업 분야 진출 해상 수출이라는 요 현재 문서 슬라이드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책갈피라고 있어요. 책갈피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책갈피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하셔도 되고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하셔도 되고. 자, 해상 수입이라는 이 글자를 누르면 하이퍼링크에 의해서 해상 수입이라는 슬라이드로 갈 거고, 링크 서비스를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은 링크 서비스라는 것으로 갈 거고, 수입 절차를 누르면 밑에 있는 수입 절차라는 것으로 가게끔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마지막 거 먼저 좀 보여주세요. 그럼 마우스 갖다 대면 돼요.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손가락 표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표시가 나타난다는 게 하이퍼링크예요. 인터넷이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넘어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목차로 다시 오는 방법은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주섬주섬 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뒤로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전으로 가서 또 이전으로 가서 이렇게 오려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차라고 하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올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만들자 이거죠. 예를 들면 이 글자를 클릭하면 일로 오게끔 하는 건 좀 그렇고, 이 글자를 클릭하면 일로 오는 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우리가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화면 밑에 이전으로 가라, 다음으로 가라는 있는데 어디로 가라라는 건 없어요. 정해진 슬라이드를 정해놓고 지정된 슬라이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만들 겁니다. 예,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 실행 단추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홈 버튼이라고 있어요. 5번째. 원래는 여기다 안 그려요. 여기다 그리면 안 돼요. 이거 보이면 안 되거든. 저 밑에다 그려야지. 근데 하여튼 간에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는 건 아니죠.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 점점점 눌러서 목차 슬라이드로 가게 할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색깔도 이렇게 허렇게 보이면 안 돼요. 잘 모르게끔 만들어야 돼. 잘 모르게끔.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여기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위치에 붙어요. 사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이게 슬라이드가 100개라면 100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여야 돼? 실제로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가지고 이 마스터, 부모 마스터 여기다가 붙여야지.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붙이면 모든 슬라이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숨기면 되고, 불필요한 거 숨기면 되고, 숨기는 건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하고 아까 목차 슬라이드 2개만 숨기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밖에서 얘를 붙였지만 실제로는 마스에다 붙여야 돼요. 하여튼 간에 자, 쇼를 해서 자, 링크 서비스 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링크 서비스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보겠지만 아래쪽에 뭐 조그맣게 쳐박아 놓으면 모르죠. 누르면 다시 목차로 오고.
해상 수입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고 나서 또 클릭하면 목차로 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서 이 도형에다 하이퍼링크를 직접 연결해서 해당 슬라이드로 가게끔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해당 슬라이드 와서 빠꾸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리턴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턴을 만들어줘야지. 뭐로? 삽입에 가서 도형 중에 아래쪽에는 실행단추에 실행단추. 이 실행단추를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게 어떤 애는 다음 거로 가라, 맨 마지막으로 가라, 맨 앞으로 가라, 전 거로 가라, 음악을 틀어라 이런 게 있어요. 영상을 보여라. 그런데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라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자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링크 편집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가라 또는 세 번째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홈페이지가 그런 거예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건 누르면 어디로 가라, 이건 누르면 어디로 가라라고, 이건 누르면 훈장 소개가 나오고 제 모습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뭐 저 강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거고, 뭐를 누르면 공방으로 가게끔 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그러면 공방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죠. 책갈피라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 클릭을 하면 갈 수 있게끔, 여기에 또 많은 글자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제가 다 키보드로 코딩을 한다 그러죠. 코딩 다 명령을 걸어 놓은 거예요. 뭐를 누르면 어디로 가라, 뭘 누르면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을 다 걸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도 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오늘 못 주무시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이퍼링크하고 실행 단추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셀프 테스트에 가보면 뭐 상수도 100년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디를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뭐 또 어떤 그림을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더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쇼 재구성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행 연습하는 것도, 예행 연습이라는 거는 얘가 몇 초가 걸릴지 몇 분이 걸릴지 그런 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리허설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7개 슬라이드를 가지고 5분 안에 설명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서 5분을 떠들어야 될지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오랫동안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대략 내용을 보면 이건 1시간짜리다, 2시간짜리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같은 거를 펼쳐놓으면 교재 목차를 가지고 첫날은 어디까지, 둘째 날은 어디까지 하고 그게 잡혀가요. 경험에 의해서. 근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못 잡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예행 연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다가 시나리오 꾸미는 거 있었다 그랬죠? 시나리오 꾸미는 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노트 입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드 노트를 입력해서 위에 있는 거는 오신 분들한테 인쇄해서 드릴 거고 아래 거는 발표자만 인쇄해서 보면 돼요. 그거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재구성에 관한 거서부터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는요.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